안녕하세요. 입시학령입니다. 오늘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시 전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도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나의 학생부 서류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생각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교과 전형이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충원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오히려 여유롭게 합격할 수 있는 선이 나오기도 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즉 내신 성적이 아주 뛰어나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미리부터 제쳐두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오히려 교과 전형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교 내신 1점대 후반 학생,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 전형으로 해서 5개 수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만이 대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의 상황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막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너무너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안 맞고 그랬을 때 지치고 포기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교과 전형으로 돌려서 미리부터 교과 학습에 대해서 이제 열의를 가지고 성적 성취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국 대학 기준으로 수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선발하는 전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그 답은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지금 전국 2020학년도 기준으로 40% 이상이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서울권에 한한 이야기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교과 전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외에 이제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 요소 반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결과선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등급이라는 정량적인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고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에서 안정선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많이 선택하는 지원 전략 중에 교과 전형이 또 있는 것이죠. 자, 교과 전형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의 정량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만큼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교과 전형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선적으로는 교과 성적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보통 대부분의 대학들이 동일 비중으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학년별, 학기별 비중을 달리해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1학기만 40% 반영 비중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지난 학생은 전체 반영 비중에서 10% 정도가 지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과 성적이 좀 생각보다 흡족지 않다고 해서 나는 교과 전형으로는 안 되겠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만 4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를 하면 3학년 때도 역시나 1학기 성적만이라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게 노력한다면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선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과 성적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전형이기도 하고요. 학년별 반영 비중을 고려해서 내가 지원 전략을 좀 세웠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성취를 올려야 되는 전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 교과 전형은요, 수능 최저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부 학교에 한해서 수능 최저가 있었고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었다면 교과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한 조건은 수능 최저라는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1등급 선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학생부 종합,
교과, 논술, 적성고사 이렇게 총 4개의 전형 요소가 현재 수시에서 있다고 하면 충원율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전형이 교과 전형이기도 해요. 학생부 종합이 그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거의 없죠. 네, 거의 이제 낮은 상황이고 충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최종 등록선, 최종 합격선을 보면 생각보다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좀 여유롭게 컷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2, 3등급선 학생들도 오히려 교과 전형으로 수월하게 합격하는 경우들이 때로는 발생합니다. 서울권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3등급선에서 내가 학종으로 넣기에 학생부의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풍부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일관성 있거나 유기적인 학생부를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학교선을 내가 조금 포기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는 선, 지역 거점의 대학들은 교과 전형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이 없는 교과 전형도 있고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도 있어요. 내가 학생부상에 약간 불리함이 조금이나마 있을 것 같다. 즉 예를 들어서 완전 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면접에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 전형에 유리한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 내신에 강한 학생들, 1학년 1학기 때부터 내신 성적을 관리한 학생들, 보통 이제 내신 성적, 비교과 활동 다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뭔가 하나의 노선을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학업 성취를 꾸준히 올려서 내가 최상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을 우선순위에 두실 수가 있고요. 보통 1학년 1학기 성적 성취가 잘 나오려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내가 어느 정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좀 준비가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내신이 2, 3등급 선인데 학생부 관리도 안 됐다? 그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이러면 교과 전형.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다른 요소들을 제외하고 즉 논술하기도 힘들어요. 적성고사 준비 따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교과 전형이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교과 전형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만 반영이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교과 성적, 내신 등급이 반영이 되고 비교과 우리가 그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리가 말하는 비교과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자율활동, 봉사활동, 창의체험, 진로활동, 세특사항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폭넓게 비교과 활동으로 이해가 됐었죠.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를 평가할 때 비교과라고 말할 때는 출결과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 그러니까 출결과 봉사, 예를 들어 기준점이 학교마다 다 있겠죠. 봉사 시간은 20시간 이상이면 되고, 아니면 출결은 무단 결석이 며칠 이내면은 점수가 깎이지 않고 며칠 이상이면 점수가 깎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출결 봉사는 사실은 기본 점수가 주어지고 정말 무단 결석을 밥 먹듯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거기서 점수를 깎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교과 성적이 좌지우지된다. 교과 성적으로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생활의 어떤 충실도, 성실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출결과 봉사 활동이 비교과 영역으로 평가 기준 내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 외에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신 성적은 굉장히 자신이 있는데 나는 수능 최저는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내가 교과 면접형으로 갈지 아니면 최저가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수능 최저도 최종 합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내가 모의고사 누적 결과 수치를 가지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의 최저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에서도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2020학년도 기준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서울권 교과 전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 중앙대 학교 추천, 그리고 한국외대, 이화여대, 세종대, 광운대 등의 학교가 그런데요. 이번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 교과를 반영하는 전형이 두 가지, 투트랙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학교 추천이 있고 그냥 일반 학업우수 교과 전형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 아까 학년별 반영 비중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려대 학교 추천 1의 경우가 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1학기만 40. 따라서 3학년 1학기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고3 학생들은 이미 3학년 1학기가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2학년 입시에 관심을 두고 있는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3학년 1학기까지도 정말 이 학업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열심히 연습을 해서 선을 달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2등급선의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성적을 열심히 공부해서요. 3학년 1학기 때 전체 올 1등급을 만들어서 1등급 선으로 전체 성적을 끌어올리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 학과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학업의 동기를 가지고 얼만큼 열심히 준비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어요. 지금 교과 전형의 각 교과의 반영 비율 그러면 다 똑같은가요? 보통 인문계는 국수, 영사, 그쵸?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수, 영과 이런 식으로 교과들이 반영이 되는데 물론 이제 학교마다 이 교과 산출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가 2등급 학생인데 어느 학교나 다 2등급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학교별 내신 환산식에다 자신의 성적을 대입시켜서 내가 이 학교를 지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유리한 점이 있는지 불리한 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학교마다 교과별 반영 비율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가 국어가 30% 반영 비중인데 수학은 20%, 또 자연계는 국어가 20%, 수학 30%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립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과목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 성적까지도 좋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단순하죠.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신 성적에만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신 성적 등급이 단순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 성적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내신 등급을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유의미한 내신 등급을 만들려면 어차피 수행평가 결과 점수까지도 포함시켜서 우수한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3년 동안 준비하는데 안정선을 교과 전형으로 쓰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다 대비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내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학생부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 마음처럼 흡족하지 않은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안정적인 선에서 교과 전형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서울권 대학을 지망하고 싶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어쨌든 교과 전형만 생각하고 매진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 전형까지 고려하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 성취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서 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잘 본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1등급이 4%까지가 1등급인 거 아시죠?
7%까지가 2등급, 11%까지가 3등급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이 정해져서 등급이 나뉘는데 올해의 시험에서 보통 이제 1등급 선에 해당하는 비율이 4%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1등급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적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만약에 우리 학교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학종을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내가 우리 학교에서 성적을 조금 잘 낼 수 있고, 다만 우리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수행평가 외에 다른 교내 수상이라든지 자율봉사 뭐 아니면 동아리 이런 쪽에서 좀 풍부한 활동을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교과별 반영 비율이 다 다른 것이 교과 전형이고,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율도 다르고 최저 기준 면접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유의미하게 만들려면 중3 때부터 주요 교과 내신 성적 상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3 학생들은 이제 2학기 지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겨울방학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학업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이제 하반기에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과 수능의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과 전형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성적만 가지고 3학년 올라가서 수능 성적 올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학년 6월 모의고사 때부터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능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3학년 1학기 또는 막판 11월 수능에 가서도 크게 무리 없이 최저선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은 현실적으로 수능 특강 교재로 많이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 공부랑 내신이랑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부로 다 일관성 있게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신다면 2학년 2학기부터는 수능 최저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교과 전형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